네, 오늘은 PP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도매 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YY로 보시게 되면 1.73%로 지난달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데이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마찬가지로 근원 PPI가 MOM이 조금 상회하면서 물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CPI를 선행하는 데이터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PPI는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발발했던 주요 핵심 요인이 공급망 불안이었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흰 선이 PPI고 파란 선이 CPI, 빨간색이 PC입니다. 그러니까 CPI와 PPI 중간에 PC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흰 선의 변동성이 너무 극대화됐다라는 거예요. 공급망 불안으로 이번 사이클에 너무 급격히 올라가고 급격히 떨어졌죠. 이런 급등과 급락을 겪은 데이터는 어느 정도 그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모든 데이터가 변동성을 겪었지만 PP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심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구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 저점에서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이 두 개를 상세해 보면 계속적으로 PPI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헤드라인 자체가 2% 이하로 떨어진 구간에서 지난달보다 더 낮아진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저점 대비 반등 추세로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는 해당 지표 하나만 갖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변동성 구간이지 재차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건지 맞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반적인 금리라든지 고용, 소비의 흐름을 놓고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물가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PPI가 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는 부분은 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게 모든 게 그대로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지금의 고용과 소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베팅의 모습이 나타날까? 이게 사실 이 문구를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사실 국제 유가의 흐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물가 둔화의 베팅의 모습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사실 지난달하고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3개월 연속 3%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54로 지난달 대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추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그런 변동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직전 달이 사실 13년 6월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한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게 2.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폭 반등할 만한 그런 위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9로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정도로 모멘텀을 받고 전환될 구간인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별히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BEI 흐름을 놓고 보면 물가에 대한 우리가 전망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모든 BEI 흐름이 인플레이션 베팅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에 대한 그런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현존하는 물가 추이를 가장 민감하게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은 물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분석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집단지성으로 프라이싱이 된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년 BEI가 2.04%고요. 그리고 5년은 1.9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BEI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민감하게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TPI든 PPI든 근원 물가가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재차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이 차트 하나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거 이상으로 채권 투자자들이 매일같이 물가 걱정만 하는 게 그들의 이제 주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BEI가 2% 초반의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는 거에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금리 인하가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 투자자들의 판단이 섰다라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경기도나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의 BEI가 이런 수준에서 금리 레벨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 사례 언제든 물가가 오르기 전에 10년 BEI가 어김없이 선행해서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기준금리고요. 빨간색이 CPI고 파란색이 10년 BEI입니다. 08년 금융위기 때도 BEI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을 하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CPI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히려 BEI는 먼저 올라갔지만 CPI는 그 뒤에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좀 짧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확대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 CPI는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파란색 10년 BEI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죠. 그러자 이후에 CPI가 마찬가지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과거 물가 상승기에는 먼저 10년 BEI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과거 역사상 10년 BEI는 선제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물가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와 전문적인 분석을 토대로,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입니다, 그렇게 집단지성으로 형성된 10년간의 물가 흐름이 지금 2% 초반에 위치를 했다라는 거. 5년은 1.9죠. 2년 BEI로 가게 되면 더 낮습니다. 한 1.6이나 1.7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물가에 대한 우려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재차 악순환으로 반등될 것이다라는 그런 프라이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년 BEI 같은 경우는 10년간 물가 흐름이 계속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다 차치하더라도 결국에는 선행에서 10년 BEI가 고개를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역사상 선제적으로 반응했던 패턴이 어김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솔직히 지금의 물가 우려는 이 10년 BEI가 다시 고개를 들고 상승을 하거나 5년 BEI 마찬가지로, 더 짧게 보면 2년 BE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행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는 지금 현재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2%에서 언제 이렇게 급감을 하냐 보시면 다 경기 침체 이후에 쭉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어김없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팁스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이제 9월 10일자로 1.63%인데 이게 사실상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원로이사 또한 10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를 내포한다라고 발언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의 금리 레벨이 1.63%가 현 시점에서의 적절한 금리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명목금리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거 계산해가지고 더하기 해보면 계산이 나오죠. 3.6으로 계산이 됩니다. 3.67 정도로 계산이 되죠. 지금 현재는 3.66 정도가 확인이 되고요. 따라서 10년물 수익률은 이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충분히 계산이 되고, 그렇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성장과 물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절대 레벨은 물가가 결정을 하고 단기 등락은 실질금리가 주도를 한다. 실질금리 속에서도 텀 프리미엄이 그 움직임의 변동성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사실 또 깊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큰 레벨은 물가가 움직이고 그 안에서의 잔파동이죠. 자주 일어나는 그 변동성은 텀 프리미엄이 주도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텀 프리미엄 자체가 실체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펀더멘탈과 달리 변동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왜 텀 프리미엄이 실체가 없냐, 중립금리와 텀 프리미엄이 실체가 없다라는 내용도 지난 영상에 다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으니까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이번 달 8월 달 내용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뉴욕 연은 소비자 전망 서베이부터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 제가 차트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직전 달 대비 0.34% 하락을 해서 52.3%로 집계가 됐고요.
이런 추이라면 향후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2년 10월이 고점을 기록했던 구간이고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추이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향후 12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죠.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도 직전달 대비 좀 떨어져서 13.32%로 집계가 됐습니다. 12개월 연속 평균이 13.65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다소 낮은 레벨이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22년 2월 바닥을 기록한 이후 저점을 뚜렷하게 높이는 그런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가계의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직전달 대비는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추이 자체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평균 확률입니다. 직전달 대비 1.61%포인트 하락을 해서 19%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12개월 연속 평균이 19.45니까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향성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횡보하는 그런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연체율에 대한 전망이죠.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납부금을 지불하지 못할 확률인데 직전달보다 0.35%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13.64%로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기대치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을 한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연체율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데이터고요. 향후 1년 후 가계 재정에 대한 전망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화 없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 같은, 다소 악화될 것 같은 이 두 지수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나아질 것, 훨씬 나빠질 것 너무 극단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절대 비율도 낮지만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흐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다소 나아질 것 같은 응답은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리고 다소 악화될 것 같으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극단적인 응답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와 같은 데이터고요. 재정 흐름을 향후 1년간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렇게 응답 비율을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로 나눠봤습니다.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이 기간이죠. 경제적으로 예전과 같거나 더 나빠질 거라고 응답한 이 파란색 부정 응답자가 상회를 해서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간극이 언제냐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최근 흐름이죠. 아무래도 고금리가 오래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재차 긍정 응답자가 더 늘어나는 패턴이 나왔지만 이 끝을 보시면 오히려 이게 낮아지고 부정응답자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간극이 좁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슬슬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의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팬데믹 발발 때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정부의 빠른 대처 등으로 이게 재차 긍정응답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실제 긍정응답자와 부정응답자가 역전된 사례는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의미 있는 부분은 이 끝부분 긍정응답자는 줄어들고 있고 부정응답자는 늘어나고 있는 패턴이다. 이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소비자 기대조사 정리를 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 장기에 큰 변화 없었고요. 중기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노동시장 보시게 되면 1년 후 예상소득 증가율은 증가를 했고요. 미국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 증가도 다소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이는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계재정 관련해서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확률 증가가 20년 4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진 모습, 전달 대비 더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 부채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고요. 노동시장과 가계재정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혼조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여는 8월 소비자 기대조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